70세 이상이라면 지금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본인이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평범한 식사가 몸속 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쁜 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7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 단 음식, 짜게 먹는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은 당신이 이런 식습관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의사로 살아오며 확인한 70대가 반드시 고쳐야 할 위험한 식습관 5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몸 안에는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라나 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습관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50대에는 괜찮던 것이 70대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같이 나이 들어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사시고 어떤 분은 병원에 자주 드나드시는 모습을요.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특히 식습관은 암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암 발생 원인의 34알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은 매일 먹는다는 점입니다. 즉, 잘못된 식습관은 매일매일 암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매일 먹는 밥상에서 우리 몸의 운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한 습관들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보통처럼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보통처럼이 암세포를 키우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잘못된 습관이 더 빠르게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간과 신장이 예전만 못하고 세포가 회복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침을 대충 거르고 점심은 외식 위주로 하고 저녁에는 늦게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간단한 걸로 때우시지 않나요? 혹은 단 음식이나 간식을 매일 습관처럼 드시진 않으신가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답은 있습니다. 암을 부르는 위험한 습관을 멀리하고 몸을 살리는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0대가 반드시 고쳐야 할 위험한 식습관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그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속에는 누구나 작은 종양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라지 않고 잠잠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커져서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억누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같은 나이여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70대 이상 노년층은 젊은 시절과 달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몸 안에서 자라는 나쁜 세포까지 막아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면역세포의 수가 줄고 활동성도 떨어지면서 몸을 지키는 방패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화력도 크게 약해집니다. 위와 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덜 되고 독성 물질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간과 신장도 젊을 때보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을 빨리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7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 영향이 2배, 3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가끔 먹는 가공식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노년기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또 단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도 젊을 때는 살이 찌는 정도로 끝났지만 70대 이후에는 면역력 약화와 맞물려 몸 안 환경을 급격히 나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 경우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즉, 노년기의 식습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약해진 면역력도 지켜주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음식을 선택하면 약해진 방어력으로는 그 피해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암과 직결된 식습관, 특히 70대 이상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습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몸속 세포를 위험하게 만드는 씨앗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에서 그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은 간단히 소시지와 빵으로 해결하고 점심은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햄이나 어묵을 반찬으로 올리는 식탁. 처음에는 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쌓이면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공식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과 방부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오래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먹으면 몸속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것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라면이나 즉석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 기름과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와 장이 손상되고 몸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 식탁에서는 이런 가공식품이 너무 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간단히 끓일 수 있는 라면을 자주 드시고 반찬으로 햄이나 어묵을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몸의 해독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피해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은 맛이 강해서 입맛을 길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담백한 자연식보다 자극적인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꼭 필요한 채소와 곡류 섭취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런 식습관은 결국 몸속 세포를 서서히 해치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두부나 달걀을 반찬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라면 대신 간단히 끓일 수 있는 국수나 수제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석식품 대신 밥을 한번 지어두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묵 대신 생선을 간단히 구워 먹거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면 맛은 지키면서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입맛을 바꾸는 겁니다. 가공식품의 강한 맛에 길들여지면 처음에는 담백한 음식이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자연의 맛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몸도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혹시 오늘도 라면을 드셨나요? 혹은 소시지나 햄을 반찬으로 드셨나요?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세포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위험한 습관, 바로 가공식품 남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먹으면 큰 문제가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기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고기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 그 자체보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태우듯 구워 먹는 방식은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조리법은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몸의 염증을 늘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숯불에 구우면 타는 냄새와 기름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때 생기는 탄 부분이 몸속에서 오랫동안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고기를 기름에 튀기면 기름 속에서 변형된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노년기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70대 이상에서는 붉은 고기가 더 치명적일까요? 첫째,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충분해서 고기를 먹어도 잘 분해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둘째,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약해집니다. 고기를 소화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생기는데 노년기에는 이걸 빨리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오래 남아 몸의 균형을 해치게 됩니다. 셋째, 붉은 고기는 철분이 많아서 좋지만 과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 양을 줄여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조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불에 태우듯 굽지 말고 삶거나 찌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프라이팬에 구울 때도 강불보다는 약불에서 조리하고 타는 부분은 꼭 잘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꼭 채소를 곁들이면 섬유질이 소화를 돕고 몸에 해로운 성분을 줄여줍니다. 쌈채소에 싸서 먹는 전통 방식이 사실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 붉은 고기만 고집하지 말고 생선이나 콩 단백질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에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 있어서 노년기에 훨씬 이롭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몸을 해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위험한 식습관,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즐기지만 사실은 몸속 세포를 가장 빠르게 해치는 습관입니다. 바로 단 음식, 설탕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 음식 좋아하시나요? 식사 후에 꼭 과자나 빵을 찾고 목마를 때는 시원한 음료수를 드시지 않나요? 달콤한 맛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우리 몸을 해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당분 섭취가 몸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높게 오르는 환경이 나쁜 세포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설탕과 단 음식은 몸속에 불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고 이 연료가 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음료 한 캔 안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작은 캔 하나만 마셔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이나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달지 않아 보이는데 안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숨은 설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분을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음료수, 저녁에 과일 대신 케이크 한 조각, 이렇게만 해도
당분이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가 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니 눈에 띄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몸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면서 몸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소화와 대사가 느려져서 당분이 몸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체력이 떨어지고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세포가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료수를 줄여야 합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먼저 마시고 그래도 단 것이 필요하다면 레몬을 조금 넣은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세요. 둘째, 간식을 바꿔야 합니다. 과자와 빵 대신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과일은 단맛도 있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커피를 드실 때 설탕이나 프림을 줄이고 가능하면 블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넷째,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 같은 대체제를 소량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단맛을 찾는 습관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달콤한 것을 찾지 않고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맛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몸의 부담입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면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바로 과다한 당분 섭취였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습관인데 너무 흔해서 오히려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을 드실 때 국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짭짤한 반찬 없이는 밥맛이 안 난다고 하시진 않나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짜게 먹는 습관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가장 먼저 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 점막은 민감하고 약한데 짠 음식이 계속 닿으면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오래 쌓이면 위가 약해지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위 관련 질환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된장찌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 대부분이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소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노년층 식탁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소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장의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서 소금을 잘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심장에도 무리를 줍니다. 게다가 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니 위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찌개나 국물을 먹고 나면 목이 마르고 손발이 붓는 경험. 이것이 바로 소금이 몸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국물 맛이 좋아도 거의 대부분의 소금은 국물에 들어 있습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간을 줄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조금만 넣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 육수로 깊은 맛을 내면 됩니다. 셋째,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이나 젓갈을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반찬을 만들 때 간을 세게 하지 말고 식탁에 들기름, 깨소금 같은 고소한 맛을 추가하세요. 짭짤함 없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다섯째, 입맛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느껴지지만 몇 주만 지나면 오히려 담백한 맛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간만 바꿔도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번째 위험한 습관, 바로 짜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바로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은 귀찮아서 거르고, 점심은 대충 외식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늦은 밤에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채운 적,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도 멀쩡하다. 늦게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은 몸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먹고 소화하고 회복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이 쉴 시간을 얻지 못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기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몸의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의 대사가 나빠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배고프지 않으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음 끼니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세포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소화력과 회복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먹으면 위와 장이 리듬을 따라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혈당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해진 시간에 세 끼를 챙겨 먹었더니 속이 편하고 힘이 나는 느낌. 그게 바로 규칙적인 식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을 꼭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 하나,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죽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점심은 가능한 한 집밥처럼 균형 있게 드세요. 외식을 하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선택하세요. 셋째,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드시고 늦게 먹어야 한다면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간식을 밥 대신 하지 말고 간식은 작은 보조로만 두세요. 견과류나 과일처럼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의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시간을 정해 두고 그 시간에 맞춰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리듬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불규칙한 식사는 단순히 위장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규칙적인 식습관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적당히 먹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까지 5가지 위험한 식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식품 남용,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 과다한 당분 섭취,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패턴.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서 이 5가지를 어떻게 고치고 어떤 습관으로 바꿔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저와 함께 5가지 위험한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같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염증을 키우고 세포를 약하게 만든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둘째,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태우듯 구워 먹는 방식이 몸에 부담을 준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단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설탕과 음료, 간식 속 숨어 있는 당분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연료가 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짜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김치, 젓갈, 찌개 같은 전통 식탁에서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고 위와 혈관에 부담을 준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다섯째,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먹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는 행동이 몸의 리듬을 깨고 면역력을 약하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습관이 있었나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던 것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조금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올바른 식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세요. 가공되지 않은 채소, 곡류, 과일을 중심으로 밥상에 올리면 됩니다. 둘째, 단백질은 균형 있게 드세요. 붉은 고기만 고집하지 말고 생선이나 두부, 콩, 달걀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셋째, 당분은 줄이고 색깔 있는 과일을 드세요. 간식 대신 사과, 베리류, 귤 같은 과일을 선택하면 단맛도 즐기고 항산화 성분도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간은 담백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맛에 입맛을 길들이세요. 된장, 간장 양을 줄이고 대신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육수로 맛을 내보세요. 다섯째,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키세요. 아침을 거르지 말고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가지 위험한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5가지 올바른 습관 중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라도 결심해 보세요.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바꾸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인생의 후반부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